자, 안녕하십니까. 2만원으로 주식 투자 끝내기 파트 3-1 자신의 투자 성향 파악하기 01 자신의 투자 성향 파악하기와 자신만의 투자 원칙과 투자 타이밍 만들기 그리고 레버리지 투자와 신용 미수 관련된 부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신의 이제 투자 성향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대부분의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를 어, 하기 전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고 어떤 투자를 하는지 어떻게 매매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대충 생각을 해보면 전업 투자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 투자, 단타, 스윙, 빠른 손절 가능하고 목표 수익률이 낮은 게 사실이죠. 이제 직장이나 회사 다니시는 분은 단기 중인 병행하고 단타보다는 스윙. 하지만 이제 손절매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물린 종목은 중기로 변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와 중기 병행을 가능한 자영업자분들은 돈 되는 건 다 하고, 왜 그러냐면 시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손절매도 가능하고 자율적인 목표 수익률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본의 아니게 회사 스탁옵션 같은 거를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의무적으로 매수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단타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보유하고 거의 이제 보호해수에 걸려 있기 때문에 쉽게 매도를 못 합니다. 6개월이나 1년 정도 보유를 하고 나서 지나고 나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릴 부분은 이제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 환경적인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이 환경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 봤을 때 나한테 이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은 무엇이 제일 좋은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단티를 할지 중기를 할지 보고 대응을 해보자 라는 뜻으로 이 과를 설명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타를 하는 데 있어서는 분할 매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중장기적인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일봉 차트보다는 주봉 차트를 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설명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는 이제 자신만의 투자 원칙, 투자 타이밍 만들기인데, 뭐 여기에서 저만의 이제 투자 원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절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어, 일단은 손절을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개인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어,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손절이거든요. 그러니까 1일을 그러니까 하루를 보고 매매를 했는데 이게 1년을 가지고 가시는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손실을 보기 싫으니까. 예. 일주일 보려고 들어갔는데 뭐 1년 보유하시는 경우도 많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한 번 하기가 어렵지. 한 번 하면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도 많이 하면 계좌가 박살나는 지름길이죠, 지름길.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종목에 있어서 확실한 손절은 어떻게 보면 수익을 진짜 세게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뭐 설명해 놓기는 한 번 하는 것보다 100번 하는 게 더 손절에 대한 손절을 100번 한 사람이 더 손절을 잘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확률이 좀 더 조금씩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해봐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손절의 중요성을 설명해 드린 거고, 이제 단기적인 매매를 할 때 있어서의 원칙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거의 100%는 아니지만 매매라는 데 있어서 좀 필요한 부분이니까 꼭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한 시간대만 매매하자. 그래서 9시부터 10시 반, 2시 반부터 3시 반. 그러니까 시초가 아니면 종가만 매매하고 장중에는 매매를 상당히 꺼리자. 웬만하면 잘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어제 준비한 종목만 매수하고 내동매매 자중. 앞에서 얘기해드린 거 부분이랑 동일하고요. 그리고 손절을 하는 이들 있더라도 절대 물리지 말자. 이 부분도 앞에서 얘기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점을 갱신하면 무조건 비중을 높이고 리스크를 관리하자.
어떻게 보면 이제 박스권으로 연결이 됐을 때 더 강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나리오를 생각하면서 매매를 한다라는 부분. 어느 1차 목표가는 어떻게, 2차 목표가는 어떻게. 그리고 중장기 매매 원칙은 이 종목이라는 확신은 가지되 무조건 보유한 것은 현명한 투자가 아니다. 빠졌으니까 뭐 올라가겠지. 아예 망할 회사 아닌데 그냥 들고 가겠지. 그러면 뭐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확신은 가지되 무조건 보유하는 것도 현명한 투자가 아니다. 그리고 일본과 주봉을 같이 병행해서 봐라 라는 부분. 그리고 단기적인 매매와 병행해서 포트에 대한 비중을 생각하는 것도 일단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가져가는 것보단 단기와 병행을 해서 가져가는 게 더 좋다. 그리고 레버리지 투자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지렛대 원리를 이용을 해서 내가 보유한 종목, 그러니까 내가 보유한 금액을 뭐 여기에 설명을 해드렸지만 뭐 5천만 원 있는 사람이 5천만 원을 빌려서 1억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면 10% 수익을 나면 1천만 원이죠. 그러면 보유한 금액이 5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예, 뭐 20% 정도의 수익이 날 수 있는 거죠. 예. 반면에 이제 1억을 보유한 사람들이 10%를 내면 1천만 원 그대로 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두 배, 리스크도 두 배고 수익도 두 배다. 이걸 이제 잘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신용과 미수가 있는데요. 신용, 미수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한 부분이고요. 여기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 제공하는 레버리지 투자가 있는데 신용과 미수가 있다. 그래서 신용은 신용계좌를 개설해서 할 수 있고요. 증권사에서 신용으로 대출을 받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용이자는 90일까지 대출 금리를 받고 증권사마다 기관과 금리가 다르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수는 일반 투자, 주식 투자 거래로 계좌 가능하고요. 그리고 증거금리 비율의 차이로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결제를 입금해야 반대 매매가 안 된다. 그러면 뭐 미수는 뭐 종목마다 좀 틀린데 만약에 뭐 100원짜리를 미수를 써서 130원에 샀다. 그럼 이제 30원이 부족한 거잖아요. 이 30원을 부족한 부분을 결제일 내에 D 플러스 2일 내에 채워 넣어야지 됩니다. 안 채워 넣으면 결국에 반대 매매, 바로 아침 시초가에 다 팔아버려요. 증권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미수는 바로바로 입금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두 개 모두 다 레버리지 투자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고 수익도 크다 라는 부분으로 설명을 해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